3월 27일에서 28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NBA 경기도 많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경기도 많죠. 분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는 방송 중에 제가 그 경기 설명하면서 가장 좋아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오늘 주간은 제가 KT 프렌이었죠. KT 프렌이었는데 KT 프렌 될 것 같죠? 지금 이기고 있잖아, KT가. 이거 뭐 4등 어떻게 해서든 맞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아이고 노랑이자 감사합니다. 아마 프렌은 뜰 것 같아요. 뭐 이기든 지든 모르겠는데 프렌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출은 제가 요즘에 웬만하면은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노랑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거 딱 게시해줘야지 또. 자, 그리고 오늘 주간은 제가 히로시마와 요코하마 KT 프렌 이렇게 갔는데 한 점씩 다 지고 있죠. KT야 모르겠고, 그리고 요코하마 또 위기고. 근데 오늘 일본 야구가 개쓰나미 데이입니다. 오늘 아마 한신 많이 물었을 거야. 제가 한신 뭔가 좀 불안하다고 계속 했잖아. 한신은 잘 피했는데 참 한신이랑 오릭스는 정말 잘 피했는데 히로시마랑 요코하마 어떻게 안 될까? 가능성은 아직 있어요. 그죠? 아직 히로시마와 요코하마 가능성은 있어. 공격 2번씩 남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긴 한데 쉬워 보이진 않는다. 다 홈팀이니까 9회 만에 뭐 끝내기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메이저리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봅시다. 메이저리그 걸렸죠. 보시면 4.8배 걸리고 4.5배 요것도 워싱턴 역배를 맞췄는데 세인트루이스 언더를 틀리는 바람에 아쉽게 됐습니다. 정말 아쉽고 역배 감도 뭐 피츠버그 빼고 다 맞췄고 그 외의 것도 제가 다 맞췄기 때문에 오늘도 역배랑 그 외에 되는 것도 다 표기해놨어요. 잘 조합해가지고 더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도록 해보십시오. 자, 시작해볼까요? 먼저 세팅 좀 합시다. 주간은 미련을 버리는 게 맞겠지. 너무 미련 갖지 맙시다. 우리의 주 종목은 야간이니까. 그죠? 자, 봅시다. 먼저 샘프랑 양키즈 경기부터 볼게요. 자, 레이 나오고 슐리틀러 나옵니다. 1차전은 이틀 전에 했었고 샘프가 홈에서 7대0으로 졌어요. 제가 이 경기 양키 승에 언더 잡았었죠. 그래서 다 맞췄었고, 다만 샘프가 프렌 정도, 2.5 프렌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원사이드하게 그냥 2회인가 3회 비기닝 나가지고 게임이 거의 터졌죠. 그래가지고 양키스가 이겼습니다. 2차전 어떻게 될까? 선발의 무게감만 보면은 로비 레이가 확실히 앞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시즌에 레이가 던지는 걸 보면 그렇게까지 위력적이진 않았다. 얘는 일단 평균 타구 속도가 너무 빨라요. 만약에 레이가 오라클 파크를 홈으로 안 썼다면 아마 방어율 4점대 중반까지 갔을 겁니다. 근데 바닷바람 영향으로 어느 정도 그 방어율을 조금 분식회계 비슷하게 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다라고 보이고, 다만 이번 그 시범 경기 때 스프링 캠프 때 19.2이닝 동안 방어율 1.37 찍었어요. 잘했죠? 잘했고, 슐리틀러 얘도 지난 그 가을에 야구에서 엄청 잘 던졌죠. 그리고 총 뭐 87.1이닝 동안 방어율 2.68 되게 좋았다. 공이 빠르고 패스트볼이 82%를 구사합니다. 변형 패스트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좀 단조로워요. 더군다나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트 같은 오프 스피드 볼이 없어. 완급 조절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얘는 구위로 찍어 누르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공 회전수도 2400대가 넘어 상위 15% 안에 듭니다. 공도 빠르고 회전수 좋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그 시범 경기 때도 9.2이닝 동안 방어율 0.93. 이 경기 양키스가 정배당이고, 저도 이 경기는 아무래도 슐리틀러가 2년차 징크스만 없다면 웬만큼 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뭐 좌타 라인이 좋긴 한데, 이 구장 자체가 좌타자들이 홈런치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구장이기 때문에 좌투수의 이점이 좌타자들의 이점이 크게 없단 말이야. 오히려 레이가 좌투수기 때문에 저지한테 한 방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지랑 걔 누굽니까, 그 방망이 베이스 스피드 되게 빠른 놈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걔한테 한 방 걸릴 가능성은 저는 슐리틀러보다는 레이가 큰 거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보고 있고, 언더 쪽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그렇게 난타날 것 같진 않아요. 언더 쪽에. 그리고 양키스가 이긴다고 해도 1차전 시원하게 이겼으니까 2차전은 그냥 한 1, 2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 프렌 쪽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제 토론토랑 애슬레틱스. 내 사랑 애슬레틱스입니다. 저 애슬레틱스 되게 좋아해요. 이 팀은 타선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좋은 타선이에요. 그러니까 니커치가 있고, 그리고 뭐 윌슨도 이제 부상에서 했을 거고, 기존에 있던 소더스트롬이라든지 랭겔리어스라든지 좋은 타선이 되게 많아요. 토론토는 물론 뭐 작년 월드시리즈까지 같은 팀이기 때문에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둘 다 뭐 타선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한방 능력은 저는 오히려 애슬레틱스 좀 더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오즈만 이 투수는 투피치라고 보시면 돼요. 공은 94.5마일, 평균보다 살짝 빠른 정도고, 포싱과 스플리트 합쳐서 91% 던집니다. 나도 투피치죠. 그냥 쌀보리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심 54에 스플리트 37인데 둘 다 천상계다. 그래서 3피치로 이제 슬라이더 던지는데 크게 뭐 위협적이진 않고, 포싱과 스플리터 둘 중에 어떤 걸 날려온지 모르기 때문에 타자들이 속는 거예요. 그죠? 방어율 3.50. 뭐 그렇게까지 뭐 초 S급 투수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세베리노보다는 좀 더 좋은 투수 같은데, 실질적으로 근데 방어율 차이는 0.04밖에 차이가 안 나. 세베리노는 좀 맞춰 잡는, 삼진율이 하위 14%입니다. 맞춰 잡는 투수라고 보시면 된다. 재고 웬만큼 잡혀져 있고, 그래서 토론토 타선이 말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애슬레틱스가 비빌 거라고 봐요. 그래서 프렌적으로 접근하고 싶고, 토론토 일반선 1.43은 정말 맞대가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언더 오버는 의외로 저는 이 경기 오버 봅니다. 애슬레틱스 타선이 완전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이고, 세베리노도 뭐 맞춰 잡는 투수의 특성상 점수를 최소한 2점 이상은 줄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승패 접근이 어려우면 오버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마이애미와 콜로라도. 자, 산실력이 콜로라도 프리랜드가 내려왔죠. 마이애미로 왔습니다. 내려와서 알칸타라랑 붙는데, 알칸타라는 작년에 얘가 22년도 사이 영상 투수예요. 그런데 작년에 엄청 안 좋아. 초반에 막 5이닝 못 채우고 4이닝 8실점, 3이닝 6실점 밥 먹듯이 막 했어요. 방어를 해서 9점대까지 막 가고 했었는데, 후반기에 그래도 얘가 정신 차려가지고 5.36까지 많이 내려온 겁니다. 근데 올 시즌 시범 경기 때도 방어율 5.68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됩니다. 프리랜드는 뭐 꾸준하게 그냥 4점대 후반, 5점대 초반 맨날 던져주는 투수고, 3 위에 있을 때도 웬만큼 던지고, 3 밑에 내려가도 웬만큼 던집니다. 딱 저 정도로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왔다 갔다 하며 던진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스프링 캠프에서 9이닝 동안 방어율 1.00, 9이닝 동안 1실점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 비교해보면은 뭐 15경기로 비교해보면 뭐 풀랜드가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속이라든지 그리고 뭐 제구 그리고 볼 위력 이런 거 다 포함해도 알칸타라가 살짝 앞서긴 합니다. 다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풀랜드는 아마도 뭐 한 5이닝 3실점 정도까지는 막아줄 것 같은데 알칸타라는 정말 잘 던지거나 아니면 지난 해처럼 겁나게 뭐 3이닝 4이닝 만에 8실점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선을 비교해보면 얘기는 달라져요. 마이애미 타선은 무서운 타선입니다. 올 시즌에 마이애미 많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타선 괜찮아요. 쟤들 이번에 그 템파베이에서 실패했던 모렐까지 데리고 왔고 기존에 있던 뭐 로페즈, 에드워즈, 마르티네즈, 라미레즈, 그러니까 드로 끝난 에드워즈, 스타워즈 드로 끝나는 야구 잘하는 이름들 있잖아. 그게 다 있어. 심지어 노비까지 있습니다. 사노아도 좀 많이 스텝업을 했고 마이애미 타선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 반에서 콜로라도의 타선은 답이 없다. 얘들 4번이 아마도 4번이 모니악이 4번 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모니악이 4번이라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말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선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 경기는 투수 뭐 100번 양보해서 알칸타라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타선에 좀 차이 나기 때문에 마이애미 쪽이 좀 더 좋아 보이고 오버 쪽으로 접근할게요. 양 투수들 약점이 있죠.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애틀란타와 캔자스시티 세일 나옵니다. 와 세일이 작년 시즌에 완전히 회춘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엄청 잘 던졌죠. 근데 부상 당해가지고 일찍 그 시즌을 마쳤는데 그 부상 당하기 전까지 125.2이닝 동안 삼진 165개 방어율 2.58 완투 완봉도 몇 번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되게 공이 좋았어. 쟤는 투피치예요. 슬라이더랑 포심 89% 던지는데 슬라이더가 엄청 좋습니다. 천상계요 천상계. 천천히에요. 슬라 100 써있죠 100. 그러니까 메이저에서 슬라이더 제일 잘 던진 투수 누구 하면은 세일이라고 하면 돼요. 작년 시즌 기준으로. 근데 저 투수는 그 커리어 내내 슬라이더가 항상 좋았어요. 슬라이더로 먹고 사는 투수라고 보면 돼. 포심 아니면 슬라이더인데 잘 못 쳐요. 이번 시즌 또 들지 모르겠네. 근데 그 15경기에서 19.2이닝 동안 2.75 정도 찍은 거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진 않다. 상대는 캔자스시티의 레이건스는 작년 시즌 되게 늦게 들어왔죠. 원래 캔자스의 1선발은 레이건스입니다. 근데 작년 시즌 너무 늦게 들어왔고 부상 때문에 올 시즌은 이제 바로 정상 출전을 합니다. 이 선수 방울 4.67이었고 저 보시면 61.2이닝 동안 삼진 98개예요. 그러니까 9이닝 당 삼진 수가 메이저리그 1등입니다. K 100 써있죠. 상위 1%, 상위 0.1%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삼진을 잘 잡는 투수라고 보면 됩니다. 포물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볼산비가 5대1이잖아. 엄청나게 좋은 거고. 그런데 뭐 레이건스 얘 방어율 4.67인데 실질적인 기대 방어율은 2.67로 찍혀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좀 빗맞은 안타도 좀 맞고 바람 타고 넘어가는 공도 있었고 수비도 못 받고 해가지고 방어율을 조금 손해를 많이 봤어.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다. 정말 좋은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삼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일과 레이건스 둘 다 삼진 능력이 있는 투수다. 내일 아마 삼진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근데 레이건스는 이번 그 스프링 캠프에서 방어율이 7.31, 16이닝 동안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이 경기 뭐 작년 시즌이랑 올 시즌 스프링 캠프 실적만 보면은 세일이 확 앞설 것 같은데 타선이 전 애틀란타보다는 올 시즌은 캔자스시티 타선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애틀란타는 일단 김하성도 빠져있고 오수나 또 피츠버그 갔나요? 하여튼간에 갔고 애틀란타 타선이 살짝 좀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그 7, 8, 9번은 거의 시체 타선일 겁니다. 7, 8, 9가 지금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캔자스는 이번 시즌에 상위 타선이 되게 좋아. 그리고 얘들 상위 타선 보면은 이번 WBC에서 되게 활약했던 애들이 캔자스에 다 있어요. 보시면 누가 있냐면 바브 히트 주니어랑 파스판티노 있고 또 누구 있죠? 하여튼 3명 4명 정도가 페레즈도 있고 살바도르 페레즈도 있고
얘들 그러니까 WBC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주로 캔자스 시티에 좀 많다. 예전보다 원래 있었던 선수들도 있는데 예전보다 타선이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요런 느낌입니다. 이번 시즌 캔자스 시티 좀 5할 이상은 무조건 할 것 같아요. 얘들 캔자스 시티 이 경기 뭐 애틀란타가 세일 이름값 때문에 정배당이긴 한데 이 경기 어쩌면 캔자스가 역배 터트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애틀란타 일반승 가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인다. 일반승 가지 마요. 다음 휴스턴과 천사. 자, 휴스턴은 버로우스 나오고 천사는 기쿠치. 버로우스가 아마 샌디에고에서 트레이드 했을 거예요. 제가 샌디에고 있었을 때도 간간히 땜빵 선발로 나와가지고 한 5이닝 6이닝 잘 막아줬어요. 저 선수는 9위형 투수입니다. 체인지업 되게 좋고 직구 구속 95.5마일 정도 찍고, 저런 류의 투수 좀 꽤 있어요. 몇 명. 이런 투수들의 장점이나 약점은 좀 힘이 있을 때는 웬만한 타선들을 그냥 힘으로 짓눌러 버리는데 한 5이닝 6이닝 지나거나 아니면 상대 타선이 겁나게 강하면 큰 거 한 방씩 맞아. 근데 힘이 있을 때는 큰 거 한 방이 펜스 앞에서 잡히는 경우가 많고. 천사 타선이 어쩌죠? 어제 제가 천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휴스턴 그 헌터 브라운이 천사 타선에 살짝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오른손 투수공을 되게 잘 칩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벌써 그 헌터 브라운 거의 뭐 S급 투수 상대로 홈런 쳤죠. 트라우도 쳤고. 아마 천사가 내일 경기도 버로우스 상대로 홈런 한 방, 두 방 정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른손 투수고 공 자체가 구위로 찍어 놓으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천사 타선에 큰 거 맞을 가능성은 있다. 그죠? 기쿠치 얘는 작년 시즌에 거의 뭐 개 탔죠. 거의 뭐 모든 운이 기쿠치에게 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하드힙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가 하위 7%였는데 방어율 3점대 찍었습니다. 항상 말을 하지만 얘는 운이 너무 많이 따랐고 수비 시프트 정말 수혜를 많이 본 선수다. 그래서 그리고 휴스턴이 자완투수 공들 겁나 잘 쳐요. 작년부터. 아마도 휴스턴도 천사 상대로 안타를 많이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양 투수 다 상대 타선에 고전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로 이 경기 뽑아요. 휴스턴 오버. 웬만하면 오버 들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천사는 그것도 안 좋아. 불펜도 안 좋아. 그죠? 버로우스도 뭐 그 10여 경기에 18이닝 1.50이긴 했지만 풀타임 선발이 아마 올 시즌이 처음일 거고, 그래서 좀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10여 경기랑 본 게임은 분명히 또 다른 면이 있고 상대 타선이 오른손 투수를 잘 친다는 걸 감안하면 웬만하면 8.5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1픽으로 픽하고, 뭐 승패는 그래도 버로우스는 큰 거 한 방 정도 맞아서 한 1, 2점, 2, 3점 정도 줄 것 같지만 기쿠치는 연타로 계속 맞을 것 같아. 한번 터지면 비기닝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쿠치는 수비 시프트 아다리 안 맞으면. 그래서 이 경기는 휴스턴 승에 그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샌디에고랑 디트로이트. 어제 제가 디트로이트 마헨 간다고 했죠. 디트 1마이 부근 했죠. 어제 샌디에고 선발이 누구였죠? 피베타 했죠. 디트로이트가 누구였더라? 스쿠발이었죠. 그거는 뭐 스쿠발은 점수 안 줄 줄 알았고 피베타가 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디트로이트 타선이 왼손 중심 타선들이 셉니다. 한번 버로우트 하면은 계속해서 막 빈탄데 시즌 초반에 시범 경기 성적 보니까 웬만큼 치겠더라고. 그래서 디트로이트 좌타선 믿고 디트로이트 1마행 가는데 성공했고, 오늘 경기도 어제 뭐 비슷할 것 같아요. 킹이 얘가 그 원래 그 불펜 투수 출신이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샌디에고로 와가지고 그 선발 투수로 변신시켰는데 성공을 했고,
작년에 그 일찍 맞춰서 74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근데 재계약을 했어. 샌디에이가 돈이 많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돈이 별로 없어 쟤들. 근데 재계약을 했고, 어쨌든 방어를 3.30 웬만큼 나옵니다. 하지만 쟤 조루예요. 불펜 투수 출신이라서 이닝을 되게 못 먹어준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배럴 비율이 너무 안 좋아요. 하위 7%. 저 배럴 비율은 홈런과 거의 직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럴 타구는 홈런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타구라고 보면 돼요. 95마일 이상의 그 발사 각도가 20도 이상에서 28도 이하인가? 그 사이에요. 그래서 홈런 각도에 강한 타구를 많이 맞아. 큰 거 한 방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발데스는 원래 휴스턴 1선발 하다가 이번에 디트로이트로 넘어왔어요. 웬만큼 사이즈는 나오죠. 쟤도 근데 하드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근데 쟤는 땅볼 비율이 상위 3%이기 때문에 병살타를 많이 잡습니다. 어제 누구지? 천사의 소리아노 있죠? 어제 소리아노가 휴스턴 잡았잖아. 무한 땅볼 생성하는 투수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류의 투수라고 보면 되고, 평균 타구 속도 되게 높은데 땅볼 유도 잘해가지고 병살 많이 잡는 투수. 근데 킹은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건달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반달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 거 맞을 가능성은 킹이 좀 많이 높다. 발데스는 뭐 땅볼 타구를 너무 많이 생산해내기 때문에 양 투수 비교해보면 디트로이트 발데스가 좀 더 낫습니다. 그죠? 타선도 샌디에고도 뭐 우타선 중심이라서 발데스 상대로 웬만큼 좀 맞춰낼 가능성은 높지만 병살 가능성 높기 때문에, 왜냐면 샌디 전부 다 치고제비들이라 가지고 병살 가능성 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디트로이트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 역배죠. 그래도 풀엔 개꿀이에요. 제가 봐도 웬만하면 풀엔 갈 것 같아. 풀엔 개꿀이고 보너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풀엔 괜찮고, 언더 오버도 오버 쪽으로 볼게요. 양 타선이 상대 투수에 대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오버 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애틀과 클리블랜드 봅시다. 자, 컵이 나오고 클리블랜드 윌리엄스다. 어제 제가 클리블랜드가 이길 거라고 했죠. 역배 가능성이 있다고. 클리블랜드가 이겼어요.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까? 투수만 비교해보면 저는 커비보다는 가빈 윌리엄스가 훨씬 좋은 투수라고 봅니다. 근데 여태까지 해왔던 거는 커비가 좀 더 꾸준했었고, 윌리엄스 이제 3년차가 그럴 거예요. 작년 시즌에 거의 완전히 눈을 떴어. 방울 2.95고 마지막 후반기 때 엄청났습니다. 방울 1점대였을 거예요 아마. 이 새끼 뭐지 하면서 제가 얘 두고 계속 봤던 기억이 나. 얘 공도 빠른데 커브랑 스위퍼가 죽입니다 그냥. 천상계 두 개죠. 커브 22% 쓰는데 천상계고, 스위퍼도 20% 쓰는데 천상계. 보통 공 빠른 투수가 이렇게 변화구 두 개나 좋기는 좀 드물어요.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아마 롱런 할 가능성도 좀 보여. 얘는 몸 관리만 좀 잘한다면. 커브나 스위퍼 둘 중에 한 개만 천상계가 있으면 공 빠른 투수가 10승합니다. 근데 얘는 두 개가 잘 던지기 때문에 10승 이상 할 수 있는 15승까지도 가능한 투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죠? 저 좋은 투수고, 커비도 물론 좋아. 근데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고, 평균 타구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가 빠르지만 얘가 방어력을 4점대 초중반 유지한 이유는 포볼을 잘 안 내줘요. 좋은 거죠. 그냥 포볼 줄 바에 그냥 안타 쳐맞겠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는 좋잖아.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투수만 비교해보면은 윌리엄스가 한 수 위라고 보는데, 이게 배당이 시애틀이 1.44 정배죠. 그 이유는 뭐 시애틀 홈 1차전 졌기 때문에 2차전 더 이기다 이런 거 같은데,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 역배 쪽이 더 좋아 보여요. 클리블랜드 프렌에 언더 볼게요. 기준점 7.5인데 이 구장이 점수 제일 안 나는 구장이에요. 시애틀 구장이. 오늘 경기 점수 좀 났는데 두 번 연속 이 구장에서 오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더 쪽으로 봅시다. 이제 다저스와 애리조나. 와, 다저스는 이제 사기야. 어제 내가 다저스 1마일 가서 먹긴 했는데, 솔직히 2대0으로 먼저 홈런 말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는 역전하겠지 하고 있었어요. 별로 안
안 쫄았어. 당연히 그냥 5회쯤 되니까 갤런 하던 대로 큰 거 한 방 맞고 역전 당하더라고. 그러고 뭐 8대인가 계속 홈런 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기던데, 다저스 8번 타자가 홈런을 27개 쳤잖아요. 딴 데 가면은 클린업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8번 타자가 그 정도니까 좀 사기지. 생태계 파괴종이라고 봐야 되고, 오늘 나온 투수들은 시한과 넬슨인데, 시한이 올 시즌 10.2이닝 동안 방어율 5.91, 시범 경기에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선수도 에이스의 자질이 좀 있습니다. 일단 공이 빠르고 회전수도 괜찮아요. 그리고 슬라이더 한 개가 최상급이에요. 공 빠르고 회전수 좋고, 그리고 슬라이더 변화구 하나 괜찮고, 그리고 체인지업도 꽤 괜찮아요. 그러면 얘도 10승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투수가 맞아. 그런데 이 다저스다 보니까 기회 자체가 조금 한정돼 있고, 작년에 거의 1년을 거의 얘가 부상으로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2년 차라고 보면 될 건데, 올 시즌에 아마 이번 경기 잘 던지면 풀타임 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마모토, 오타니, 글라스나우 3명은 확정이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스넬 나중에 들어올 거고, 나머지 한 자리 놓고 이제 사사키랑 시안이랑 이런 애들이 다투는 건데, 사사키는 내가 봤을 때 다시 일본 갈 것 같아. 공만 빨라. 올라와서 내공 빠르지 하고 있는 애고, 차라리 시안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시안은 되게 중요할 건데, 어쨌든 얘도 공이 조금 깨끗한 감은 있어서 애리조나 타선이 상당히 좋아요. 어제 다저스 만나서 그렇지 애리조나 타선 경쟁력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던질 것 같진 않아. 한 2실점 정도 할 것 같아요. 5이닝 2에서 6이닝 2실점 정도. 그리고 애리조나의 넬슨도 얘가 다저스 상대로 성적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올 시즌 다저스 타선은 건포도 빠지고 터커 들어왔잖아요. 건포도를 딴 데 보냈잖아. 그 자리에 터커를 보강해가지고, 또 터커가 또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넬슨이 더 까다로울 거란 말이야. 타선이 상대하기에. 어제 보니까 오타니 컨디션 좋았고, 프리먼도 왼손 타자인데 어제 타구질 괜찮았고, 그리고 먼시도 시즌 초반에 얘가 맨날 헤매는데 어제 보니까 괜찮았어요. 먼시도 괜찮았고, 좌타자들이 다 괜찮았어. 그래서 넬슨이 내일 다저스한테 처음으로 개 털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얘 한 번도 다저스한테 털린 적이 없어. 이상하게. 얘 직구 페이스트볼 72% 던집니다. 천상계예요. 천상계. 페이스트볼 72%인데 페이스트볼 구위가 좋아서 천상계인데, 얘가 하드힙 비율이 45.5%, 하위 12%. 그러니까 강한 타구를 많이 맞아요. 근데 페이스트볼이 천상계라는 말은 얘 공 끝에 힘이 있다는 거고, 배럴 타구가 하드hit은 12%인데 배럴 타구 상위 38%한 거는 일단 많이 안 뻗는다는 거예요. 일단 얘 공이 맞추긴 맞췄을 때. 그래서 공에 힘이 있다는 건데, 넬슨이 내일 처음으로 아마 다저스 타선한테 조금 정타를 맞아서 넘어가는 홈런을 2방 이상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다저스가 여전히 좋아 보인다. 다저스 승의 언더 오버는 오늘도 저는 오버를 보겠습니다. 기준점 8.5인데 양 투수 다 저는 2점씩 이상씩 실점한다고 보면 4, 5점에서 5회까지 5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어차피 애리조나는 불펜이 바보입니다. 애리조나 불펜에 왼손 투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저스도 왼손 타자 잘 치는데 질비하죠. 넬슨이 5이닝 던지고 내려가면 6, 7, 8 답이 없어요. 어제도 그랬죠. 오늘도. 그래서 한 5점 정도만 5회까지만 득점하면 6, 7, 8에 4점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저스 승에 오버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야구는 끝났고 이제 뭐 봐야 되죠? 자, 느바 봅시다. 왜 사이즈가 안 맞냐? 자,
어느 반 인디애나와 클리퍼스 경기부터 볼게요. 인디애나는 16연패인가 당하다가 연패를 깨고 다시 졌죠. 다시 졌고, 근데 홈에서 지금 8연패 중입니다. 홈에서. 그래서 지금 홈에서 이제 연승을 깨야 되는데 연패를, 잠시만요. 이 경기 승패, 뭐 배당은 클리퍼스가 정배, 빠지는 선수는 두 팀 다 뭐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다고 보면 되고, 빠지는 선수는 뭐 시즌 아웃 때는 선수는 제외하고, 뭐 평소대로 전력으로 붙는다면 클리퍼스가 당연히 이길 경기라고 봐요. 일단 수비가 너무 뚫려 있어요. 인디애나는 다 열어놓고 지금 행동농구합니다. 수비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우리 다 같이 하지 말고 공격만 하자,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죠? 클리퍼스는 근데 확실히 최근에 좋아요. 일단 하든 보내고 나서 오히려 지네들끼리 더 뭉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경기는 인디애나가 홈 9연패까지는 당연히 당할 것 같아. 근데 마이너스 할 수 있느냐? 저는 마이너스 할 것 같습니다. 9.5 정도는 인디애나 수비력 보면 충분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보스턴과 애틀란타. 이 경기는 제 패스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뭐 모든 주전 선수들이 다 나온다면 저는 보스턴 마행 가겠는데, 내일 화이트, 브라운, 퀘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셋 다 나오면 보스턴 마행 가시면 됩니다. 다음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 자, 마이애미가 클리블랜드 상대로 좀 잘 비벼요. 그리고 바로 전 경기가 얘들 2명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이겼죠. 103대 120 크게 이겼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또 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강팀이 약팀한테 홈에서 2번 연속 안 져요. 이 경기는 아마 클리블랜드가 이길 거고, 클리블랜드 5.5가 그렇더라고요. 5.5면은 오버도 가능하지 않겠나, 마헨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마헨에 242.5 오버. 다음 멤피스와 휴스턴이 뭐 강팀 상대로는 좀 수비 압박이 심하면 간혹 잡히긴 하는데, 약팀도 확산은 잘해. 멤피스의 선수들도 많이 빠져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휴스턴 마인 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2.5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높이 차이가 좀 많이 나.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생군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오클라호마와 시카고 불스. 자, 이건 뭐 당연히 오클라호마 이기겠죠. 오클라호마는 근데 연승이 끊겼어요. 직전 경기 보스턴이 져서. 근데 얘는 오클라호마는 지금 분명히 1위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1번 시드에 대한. 지금 이번 2위랑 경기 수가 1.5게임 차인가요? 두 경기 차이네요. 뭐 충분히 좀 넉넉하긴 한데, 뭐 승이야 하겠죠, 시카고 상대로. 근데 이거 핸디캡이 19.5예요. 좀 애매해. 그래도 직전 경기 졌으니까 좀 화풀이 여기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클 마인 쪽으로 보고, 기준점 236점은 좀 많다. 계산상 229예요. 그리고 이 경기는 꽤 점수가 좀 차이 나는 경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와 유올리언즈. 유올리언즈 유일하게 내일 경기에서 백투백입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 거고, 토론토도 지금 그 퀴클리가 빠져있는 상태고, 유올리언즈도 내일 머피랑 머레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 어떤 걸 다 종합해 봐도 유올리언즈가 불리하면 틀림없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원정이기도 하고 백투백이고. 여기 토론토 마인 쪽으로 접근하고 기준점 228.5인데 언더 볼게요. 다음 덴버와 유타. 덴버 풀 멤버입니다. 그 전설 속의 멤버가 내일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오랜만이죠. 일주일 전에 한번 했었나? 왓슨이 복귀하고 한 게임 뛰고 또 쉬었는데, 내일은 모든 선수가 다 나와. 이제 덴버는 이 4등에 대한 욕심은 좀 있어요. 5등과 지금 반 게임 정도 차이 나는데, 4등과 5등의 차이는 첫 번째 경기를 홈에서 하느냐 원정에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토는 동기부여가 좀 많이 있는 팀이고, 유타는 지금 거의 G리그죠. 선수들 다 뺐고, 뭐 드래프트 픽 확보하려고 지금 이상한 선수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덴버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유타가 행복농구의 쟤들도 수비 안 합니다. 그죠? 서로 내일 아마도
거의 점수 엄청 많이 내고 왔다 갔다 자주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메이드 될 확률은 덴버가 훨씬 높아. 선수들 퀄리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유타는 이제 벤치 멤버들 주로 나오고 있잖아. 보시면 마카넨, 키온테 조지, 자젝주, 캐슬러, 콜리어, 너키치 다 빠져 있잖아요. 1, 2, 3, 4, 5번이. 게임이 안 될 겁니다. 요거는 뭐 덴버 기준점 무시하고 마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골스와 워싱턴. 이 골스가 지금 14.5 마인을 받았는데 최근 골스 경기력을 보면 이 14.5가 맞습니까? 레이팅 보면 얼마 차이 안 나. 5점밖에 차이 안 나. 근데 이 14.5를 준다는 게 아무리 워싱턴이 탱킹 팀이긴 하지만 내일 뭐 어쨌든 뭐 쿨리발리, 사르가 2명 나온다면 이거 높이에서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 프렌도 좀 꾸릴 것 같아. 그죠? 이 경기는 골스 마인 볼 수 없어요. 워싱턴 프렌 쪽으로 보고, 더군다나 워싱턴 연패 끊었죠. 연패 끝나고 나면 연승 비슷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인디애나도 연패 끊고 다음 경기 프렌 했어요. 강팀 상대로. 요것도 프렌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 포틀랜드와 댈러스. 자, 포틀랜드 8위 욕심이 있어. 지금 포틀랜드가 10위죠. 9위인가 10위인가 그럴 거예요. 9위죠. 그래서 8위랑 지금 승차가 반게임 차예요. 8위와 9위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9위는 한 번 지면 탈락이에요. 근데 8위는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7위한테 져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8위와 9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포틀랜드는 남아있는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어차피 11위로 떨어지지도 않아, 경기수가. 그래서 포틀랜드 8위 욕심이 있는 팀이고, 댈러스야 뭐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팀 확정됐죠. 2게임 전인가 확정됐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포틀랜드가 많이 유리해 보이고, 핸디캡이 근데 10.5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포틀랜드가 좀 마인 정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틀 마인에 오버죠. 서로 페이스 보이시죠? 6등 5등 엄청 빨라요. 댈러스도 공격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좋아 보인다. 다음 레이커스와 브루클린. 레이커스는 내일 돈치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브루클린은 지금 선수 다 빠진 상태고, 다만 내일 경기에는 클렉스턴이 나와요. 레이커스 돈치치 너무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렇다면 레이커스가 무조건 이길 건데 16.5점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 레이커스에 돈치치가 빠지면 보통 르브론이랑 리브스가 그 볼륨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데, 최근 돈치치의 득점력은 엄청나요. 던지면 다 들어가는 수준이야. 연습하는 과정에서 돈치치가 빠진다? 볼륨 채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이커스 마인을 써놓긴 했지만 주력으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다. 브루클린 프레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준점 너무 높아.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승패는 패스하십시오. 자,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 축구 제가 표에 보면 축구가 하나 있죠. 그거 전 좋아 보여요. 그거 금액을 살짝 올려서 가도 가능해 보여요. 축구 제가 따로 뭐 분석은 안 할 거예요. 축구 경기가 너무 많잖아. 축구는 너무 많아. 따로 분석은 안 할 거고, 보면서 배당 대비 괜찮아 보이는 경기 2경기 하니까 뭐 3점대 후반이었죠. 그거 뭐 배당도 괜찮고 금액도 살짝 올려도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올릴 필요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뭐 꼭 가세요. 어쨌든 안 가고 그러지 말고 축구 한번 꼭 가보십시오. 웬만하면 좀 금액이 될 것 같아. 그죠? 자, 다 했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